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像一棵海草。 예, 매주 월요일 날 찾아오는 7월 마지막 주 주간 부산 부동산 소식입니다. 너무 덥죠? 예, 요 7말 8초 이때가 참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8월 중순 이후로 되면 점점 좀 선선해졌는데 요즘은 9월 넘어가도 덥더라고요. 어쨌든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슬쩍 휴가철인데 월요일 날 집에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할타 소장의 주간 부동산 방송 챙겨보는 건 어떠신지 이미 보고 계시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예, 몇 주 동안 소식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주는 소식이 조금 있고 그리고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해서 이번 주는 조금 내용이 많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센텀 레일이 청약했죠. 예, 청약을 했고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116대 1 부산 첫 레일 통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잘 보시면 116대 1이라 했는데 보시면 1순위 평균은 4.66대 1입니다. 84 타입만 엄청 몰렸습니다. 엄청 몰렸고 다른 타입은 거의 1대1이거나 안 그러면 미달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84 타입만 이렇게 몰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사에서 보면 침체 부동산 시장 반등 신호탄 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부산에 계속 시장 상황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나중에 뭐 소식에도 얘기할 거지만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센텀 레일 이게 84 타입 청약이 엄청 핫해지면서 부산 상승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역별로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단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결정 지정 고시 알림 이게 떴습니다. 혼란 공고가 아니고 바로 고시됐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날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고시가 됐는데 자, 구역 지정이 딱 고시가 됐다. 그러면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지력세 중과가 됩니다. 고시 직전에는 공시가 2억 미만짜리를 사면 지력세 중과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고시되고 나서부터는 지력세 중과가 된다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하단 2구역이 어디에 있냐 하단 2구역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여기가 하단역이거든요. 여기가 하단역이고 아마 여기가 하단 5거리일 겁니다. 하단 5거리고 여기가 이제 아트몰리 유명한 쇼핑몰이죠. 예, 이 인근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입지인데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하단이고요. 아직까지 크게 관심이 있거나 뭐 투자자가 몰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돼도 아마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왜냐? 아직까지 엄청 상승장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린 구역 한 개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예, 뭔가 한 개 통과돼서 영향이 있는데 아직 이 하단까지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 만약에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된다. 상승장이 되고 불장이 된다. 그러면 하단도 거래가 엄청 많이 됩니다. 과거에도 하단, 당리,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개정까지 해서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하단 2구역이 구역 지정이 돼도 반응이 없고 아직 매수세가 안 몰려도 기다리고 있으면 상승장이 올 거고 상승장이 오면 또 거래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시면 온천 5구역입니다. 온천 5구역에서 시공사 입찰 선정 공고. 예, 시공사 입찰을 합니다. 시공사들도 현장 설명회를 가지겠죠. 현장 설명회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7월 31일 날 목요일 날 현장 설명회를 한다. 온천 5구역은 우리가 사직 재개발 시리즈 이거 얘기할 때 요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급되는 구역입니다. 어디에 있냐? 여기가 이제 온천 5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직 재개발 언급할 때 사직 3구역, 여기 사직 2구역, 사직 5구역, 사직 4구역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온천 5구역이 있다. 그래서 언급하던 이런 구역입니다. 여기 구역이 최근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됐고 조합 설립되면 바로 진행하는 게 시공사 선정입니다. 조합 설립이 되면 시공사 선정을 왜 빨리 해야 되냐? 유튜브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반복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 조합이 설립되자마자 돈이 없습니다. 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조합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이런 조합에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한테서 돈을 계속 받거든요. 보통은 시공사가 조합에 운영비를 계속 대줍니다. 예, 계속 돈을 주거든요. 돈을 주고 물론 이자도 받겠죠. 이자를 받으면서 계속 돈을 줍니다. 돈을 주다가 나중에 일반 분양하면 그때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갚든지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또는 시공사에서 보증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어쨌든 시공사가 필요합니다. 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시공사를 선정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안 A구역입니다. 광안 A구역이고 예전에는 이제 망미 2구역이었습니다. 망미 2구역인데 광안 A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광안 A구역 소식을 시작하기 전에 정정 및 사과 말씀드리며 예전에 이제 우리 하슈바님이랑 광안 A구역 임장을 갔는데 거기서 여기는 망미동 비중이 조금 더 크다. 광안동하고 망미동하고 섞여져 있는데 망미동 비중이 더 크다. 그래서 망미 2구역이었는데 광안 A로 이름이 바뀌었다. 아마 광안이 더 이름에 대한 요 네임드가 있기 때문에 광안으로 안 바뀌었겠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예, 여기는 광안동이 더 비중이 큽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촬영 뒤에 또 광안 A구역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영상을 또 수정할 수는 없고 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정정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요 소식이 나와서 광안 A구역에 대해서 한번 정정을 드립니다. 예, 정정 드리고 소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광안 A구역도 분양 신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평형 신청이죠. 평형 신청 시작하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조합원 분양가 이게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조합원 분양가가 5억 9,500입니다. 예, 840이 5억 9,500이죠. 그래서 조합원 아파트는 평당 1,700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뭐 일반 분양 평당 3,200 이렇게 정해졌는데 일반 분양 3,200이야 나중에 바뀌겠죠. 바뀌겠고 일단은 조합원 분양가는 1,700으로 정해졌고 84타입은 5억 9,500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근에 조합원 분양가를 발표한 다른 조합에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은 합리적으로 나왔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여기는 또 아크로거든요. 아크로를 하는 것 치고는 그나마 5억 9,500이라는 금액이 현재 상황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합원 분양가도 이제 6억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서금사 6구역도 조합원 분양가를 발표했는데 6억 1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84타입 조분가가 3억대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 5억 후반, 6억, 뭐 7억 이렇게 하니까 재개발 투자하겠냐. 예전에는 싼 맛에 조합원 분양가가 싸니까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뭐 6억 막 이래 하는데 재개발 투자하겠냐 하는데 짜장면 값도 2배로 막 오르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물가만 올랐습니까? 공사비, 자재값 이런 거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반 분양가도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은 일반 분양가 제가 저번 주에 롯데캐슬 스카이에 보고 방송도 했는데 그것도 분양가가 9억이 넘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진 않겠냐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비례율 95%, 100% 막 이런 식으로 조합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만약에 2억 원이면 95% 비례율일 때는 조합원 분담금이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95% 비례율이다. 그러면 권리가액은 95%를 곱해서 1억 9천이 되는 거고 만약에 비례율이 100%다 그러면 2억 그대로 가겠죠. 2억 그대로 가겠고 자 105%다 그러면 2억 1천 110%다 그러면 2억 2천 115%다 그러면 2억 3천 이렇게 권리가액이 되는 겁니다. 권리가액이 되고 조합원 분양가에 권리가액을 빼면 이런 식으로 추가 분담금 이렇게 된다. 그래서 비례율별로 예시로 이렇게 했다 하는데 보시면 딱 비례율이 100, 105, 110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임의로 정하거든요. 왜냐? 지금은 아직 공사비도 확정이 안 됐고 일반 분양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착공 직전에 본계약을 하면 시공사랑 공사비 협상을 해서 본계약을 하면 그때 어느 정도 1차로 정해진다. 나중에 청산할 때 재개발 조합이 해산할 때 청산할 때 최종 비례율이 이렇게 정해진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데 이 자료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광안 A구역은 망미 2구역이었죠. 망미 2구역이었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기는 정말 오래됐죠. 정말 오래돼서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는데, 자, 지금이라도 이렇게 빨리빨리 남은 기간 빠른 사업 진행을 해서 빨리 아크로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밀락 3구역 소식입니다. 밀락 3구역 소식인데 무슨 소식이냐, 보시면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보유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도전 끝에 밀락 3구역이 사전 타당성 심의가 통과되었다. 예, 아주 기쁜 소식이죠. 여기가 2번 빠꾸당했거든요. 사타 신청했다가 2번 빠꾸당하고 세 번째 3고 철여죠. 예, 세 번째 말에 이렇게 사타 통과를 했습니다. 사타 통과를 했는데 혹자는 여기가 왜 자꾸 뭐 빠꾸가 됐냐, 바닷가가 너무 가깝다, 바닷가가 너무 가까워서 아파트 허가 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자꾸 빠꾸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걱정도 많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도 많았는데 드디어 3번 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바닷가가 가깝다고 하냐,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밀락 3구역입니다. 이 바로 코앞에 있죠, 바닷가가. 그래서 야, 여기 아파트 지을 수 있겠냐, 바닷가랑 너무 가깝다 하는데 일단은 사타가 통과되었습니다. 사타 통과됐는데, 자, 요 근처에 있는 게 광안 5구역입니다. 광안 5구역, 광안 9구역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광안리 재개발이랑 붙어 있고, 여기는 다 밀락 시리즈들이죠. 밀락 시리즈들이고, 밀락 3구역은 일단은 바닷가랑 굉장히 가깝다. 그러니까 뭐 뷰가 잘 나오겠죠. 뷰가 잘 나오는데 입지는 조금 아쉽습니다. 지하철도 멀고 초등도 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입지는 아쉽다. 다만 뷰가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 하는데, 자,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 뷰도 물론 좋지만 재개발이든 아파트든 분양권이든 항상 입지가 우선입니다. 제 기준에는 입지가 우선입니다. 입지가 좋아야 되지, 뷰만 좋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 투자를 하는 데는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자, 밀락 3구역 사타가 통과됐습니다. 사타가 통과됐는데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린 하단 2구역하고 좀 다르다라고 한 게 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무슨 분위기가 다르냐, 여기는 사타가 통과되냐 안 되냐 그게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고 걱정거리였는데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사타가 통과돼 버렸죠. 사타가 통과됐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보류가 막 떴습니다. 예, 밀락 3구역에 매물 보류가 막 떴어요. 밀락 3구역을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관심 가지시던 분들이 사타 통과됐다 소식을 듣고 바로 사야지 이렇게 연락이 좀 왔는가 봐요. 그래서 매도인들이 물건을 좀 많이 걷어버렸습니다. 물건을 많이 걷어버리고, 그리고 가격도 조금 올리고, 가격이 올라서 또 매물이 나오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은 조금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광안리 인근에 뭐 광안 5구역이라든지 7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들이 굉장히 지금 거래가 활발하고 좋은 매물은 거의 다 거래가 될 정도로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 이렇게 번지지 않냐 싶습니다. 부동산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특히 뭐 재개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타가 통과되든 뭐 사타 할배가 통과되든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매도인들이 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 소장님 이거 안 팔리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사타가 통과됐답니다. 이제 팔릴 수 있겠죠. 이제 매물 내면은 팔릴 수 있겠죠. 오히려 매도가 전화가 더 많이 오고 매수는 문의가 안 와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다. 예, 오히려 매도가 매물을 걷어버리고 매수가 지금 연락이 오고 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이제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렸고, 지금 가장 더울 때입니다. 가장 더울 때 무더위 잘 피하시고, 그리고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죠. 7말 8초 한참 휴가를 많이 가실 이런 시기인데 뭐 특별히 뭐 휴가 계획이 없다, 그냥 집에서 에어컨 바람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는 계획밖에 없다 하시면 할자 소장 한번 찾아오시면 상담도 해도 조금은 휴가를 좀 보람차게
보내지 않을까. 할타 소장은 7말 8초에 절대 휴가 안 가거든요. 저는 부동산 요거 투자할 때도 남들이 관심이 없는 거 그런 거 사듯이 휴가도 남들 안 갈 때 그때 갑니다. 7말 8초에도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니까 저를 만나고 싶다. 미리 연락 주시면 약속 잡아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풍성한 소식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